재산은 미리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당신의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려주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물려준다면 어떻게 물려주실 건가요? 세월이 흘러가며 아들에게만 주겠다던 시대에서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등 상속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이왕이면 효도하는 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는 것이죠. 남은 재산을 잘 분배하는 법 어디 없을까요? 최근에 불효소송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효소송이란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등한시했을 경우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현금 등을 증여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과거 유명 방송인 모 S씨의 할아버지가 S씨를 상대로 낸 불효소송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S씨가 효도를 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땅을 물려줬는데 이후부터 연락도 끊기는 등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위 사건은 결국 할아버지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같은 불효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효소송 사례를 들어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도시에 사는 평범한 한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 결혼하자 집을 사주고 식당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혼낼 때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족보에서 너를 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소유한 식당에서 일하던 아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고 갈등이 쌓여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효도 각서를 쓰게 했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돈을 반환한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연락을 끊은 건 자식의 기본 도리조차 지키지 않은 불효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효도 각서에도 위반된다면서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욕하고 때린 게 근본 원인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의무는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죠. 결과는 아버지의 승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산 상속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속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아버지가 상속한 유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났더니 덜컥 지병이 악화되어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하루는 자식과 며느리와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늘하다 보니 7억 정도 빚을 졌다. 그런데 너희가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빚 좀 갚아다오. 앞으로 너희들이 얼마씩 갚겠다고 종이에 적어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고 나눠줄 걸로 알고 온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 아무 말이 없는데 그때 형제 중 그리 잘 살지도 못하는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종이에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도 경매 가격을 매기듯 큰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이 1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 후는 문병 한 번 없었고 안부전화 한 번 없는 자식들을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모두 불러 모았는데 이번에는 며느리와 사위는 아예 오지 않고 사남매만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 문제로 싸움질하고 형제간 반목만 생길까봐.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정리해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너희들에게 나눠줄 유산으로 결정해서 나눠주려고 한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라고 말하시면서 공증한 서류를 사남매 앞에 내놓는 거였습니다. 공증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남 1억 원, 둘째 2억 5천만 원, 셋째 7,500만 원, 딸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재산 전액 50억은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상속을 적게 받은 자식들은 얼굴 안색이 사색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재산 상속 방법은 내가 저기 보이는 금고 속에 넣어 두었으니 너의 어머니는 내가 지시한 계산 방법대로 어머니의 유산은 분배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래 금고키를 어머니에게 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게 되자 아들, 딸은 물론 며느리들과 사위까지도 교대로 어머니를 하느님처럼 받들고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의 유언인 금고 덕으로 실컷 효도를 받게 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드디어 자식들은 드디어 금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 재산은 다음과 같이 상속하게 은행에다 공증해 놓았다. 은행에 보관한 50억 원은 그동안 이자가 불었을 거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가 너희들의 효행이 공평했던 것처럼 나도 그 돈을 아들, 딸, 순위 구분 없이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가져가게 처리해 놓았으니 찾아가거라. 그동안 어머니를 잘 모셔주어서 고맙다.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남매 모두는 재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쟁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날이나 명절날은 매년마다 제사 순번을 교대해가며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다음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세요. 올해 85세인 한 할아버지는 2살 아래인 아내와 함께 실버타운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전직 세무사였던 그는 10여 년 전 일을 그만두면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실버타운 생활을 시작했다. 세무사 생활을 하면서 넉넉한 수입으로 여유 있게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실버타운에서도 돈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할아버지와 그 아내가 퇴직 당시의 예상보다 오래 살고 있어 할아버지가 준비한 노후 자금이 최근에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는 퇴직 전 10억여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준 장남을 불렀다. 퇴직 당시 사무실 건물을 판 돈 10억 원을 장남에게 주면서 돈을 주는 조건으로 노후 봉양을 부탁했고 장남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남에게 그만한 재산을 줬고 현재 장남이 상당한 재산이 있으니 당연히 노부모의 생활비를 대겠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장남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생활비를 내라는 요구에 장남은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냐. 나한테 그 많은 생활비를 낼 돈이 어디 있느냐. 돈이 없으면 요양병원으로 가지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벌컥 화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는 장남에 대한 배신감으로 잠도 못 이루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다. 배신감과 울분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300여만 원의 실버타운 생활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증여 해제 소송이나 부양료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은 있겠지만 할아버지는 배신감에 어떻게 해야 할지 괴롭기만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고 부양 비용도 그에 비례해 치솟았습니다. 특히 사망 전 1년 동안은 자기 일평생 동안 쓴 병원비의 4분의 1가량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 연장의 여파로
노후부양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까지 오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참았을 일이라도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도 법으로 보장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재산을 미리 물려주려는 부모님들은 노후부양을 위한 법적인 대비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노후봉양 약속을 문서로 받아놓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자식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쉽게 얻는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며 재산이 있으면 자신을 갖추는 데 써야 하죠. 만약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가치관과 이념을 먼저 심어줘야 하며 바른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자식에게 욕심을 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으며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과 집착을 한 만큼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자식과 배우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좋으며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만 도움을 주면 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의 삶에 30% 이상 개입하지 말고 70% 이상은 자신의 삶에 신경 쓰세요. 마음이 아프고 자식이 안쓰럽더라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길러 힘과 에너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물었을 때 바르게 답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게 된다. 무식한 사람이 잘 사는 법은 절대 없으며 은은한 맛이 있어야 진국이듯 기품이 있어야 어른이다. 싸우면 정든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해도 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 탁한 기운이 쌓이면 감정이 악화되고 메말라서 멀어짐으로 싸움은 안 할수록 좋다.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기운은 큰 반면 무식한 사람이다. 싸울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지게 되며 화를 자주 내면 탁한 기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잘 걸린다. 화를 자주 내는 것은 병에 걸리고 싶어서 환장하는 꼴이다. 빈깡통이 요란한 법이며 지식을 갖출수록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재산은 미리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당신의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려주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물려준다면 어떻게 물려주실 건가요? 세월이 흘러가며 아들에게만 주겠다던 시대에서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등 상속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이왕이면 효도하는 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는 것이죠. 남은 재산을 잘 분배하는 법 어디 없을까요? 최근에 불효소송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효소송이란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등한시했을 경우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현금 등을 증여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과거 유명 방송인 모 S씨의 할아버지가 S씨를 상대로 낸 불효 소송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S씨가 효도를 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땅을 물려줬는데 이후부터 연락도 끊기는 등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위 사건은 결국 할아버지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같은 불효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효소송 사례를 들어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도시에 사는 평범한 한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 결혼하자 집을 사주고 식당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혼낼 때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족보에서 너를 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소유한 식당에서 일하던 아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고
갈등이 쌓여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효도각서를 쓰게 했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돈을 반환한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연락을 끊은 건 자식의 기본 도리조차 지키지 않은 불효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효도각서에도 위반된다면서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욕하고 때린 게 근본 원인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의무는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죠. 결과는 아버지의 승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산 상속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속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아버지가 상속한 유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났더니 덜컥 지병이 악화되어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하루는 자식과 며느리와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늘하다 보니 7억 정도 빚을 졌다. 그런데 너희가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빚 좀 갚아다오. 앞으로 너희들이 얼마씩 갚겠다고 종이에 적어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고 나눠줄 걸로 알고 온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 아무 말이 없는데 그때 형제 중 그리 잘 살지도 못하는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종이에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도 경매 가격을 매기듯 큰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이 1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 후는 문병 한 번 없었고 안부 전화 한 번 없는 자식들을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모두 불러 모았는데 이번에는 며느리와 사위는 아예 오지 않고 사남매만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 문제로 싸움질하고 형제간 반목만 생길까봐.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정리해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너희들에게 나눠줄 유산으로 결정해서 나눠주려고 한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라고 말하시면서 공증한 서류를 사남매 앞에 내놓는 거였습니다. 공증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남 1억 원, 둘째 2억 5천만 원, 셋째 7,500만 원, 딸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재산 전액 50억은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상속을 적게 받은 자식들은 얼굴 안색이 사색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재산 상속 방법은 내가 저기 보이는 금고 속에 넣어 두었으니 너의 어머니는 내가 지시한 계산 방법대로 어머니의 유산은 분배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래 금고키를 어머니에게 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게 되자 아들, 딸은 물론 며느리들과 사위까지도 교대로 어머니를 하느님처럼 받들고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의 유언인 금고 덕으로 실컷 효도를 받게 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드디어 자식들은 드디어 금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 재산은 다음과 같이 상속하게 은행에다 공증해 놓았다. 은행에 보관한 50억 원은 그동안 이자가 불었을 거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가 너희들의 효행이 공평했던 것처럼 나도 그 돈을 아들, 딸, 순위 구분 없이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가져가게 처리해 놓았으니 찾아가거라. 그동안 어머니를 잘 모셔주어서 고맙다.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남매 모두는 재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쟁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날이나 명절날은 매년마다 제사 순번을 교대해가며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다음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세요. 올해 85세인 한 할아버지는 2살 아래인 아내와 함께 실버타운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전직 세무사였던 그는 10여 년 전 일을 그만두면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실버타운 생활을 시작했다. 세무사 생활을 하면서 넉넉한 수입으로 여유 있게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실버타운에서도 돈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할아버지와 그 아내가 퇴직 당시의 예상보다 오래 살고 있어 할아버지가 준비한 노후 자금이 최근에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는 퇴직 전 10억여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준 장남을 불렀다. 퇴직 당시 사무실 건물을 판 돈 10억 원을 장남에게 주면서 돈을 주는 조건으로 노후 봉양을 부탁했고 장남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남에게 그만한 재산을 줬고 현재 장남이 상당한 재산이 있으니 당연히 노부모의 생활비를 대겠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장남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생활비를 내라는 요구에 장남은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냐. 나한테 그 많은 생활비를 낼 돈이 어디 있느냐. 돈이 없으면 요양병원으로 가지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벌컥 화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는 장남에 대한 배신감으로 잠도 못 이루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다. 배신감과 울분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300여만 원의 실버타운 생활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증여 해제 소송이나 부양료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은 있겠지만 할아버지는 배신감에 어떻게 해야 할지 괴롭기만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고 부양 비용도 그에 비례해 치솟았습니다. 특히 사망 전 1년 동안은 자기 일평생 동안 쓴 병원비의 4분의 1가량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 연장의 여파로 노후 부양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까지 오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참았을 일이라도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도 법으로 보장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재산을 미리 물려주려는 부모님들은 노후 부양을 위한 법적인 대비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노후 봉양 약속을 문서로 받아놓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자식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쉽게 얻는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며 재산이 있으면 자신을 갖추는 데 써야 하죠. 만약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가치관과 이념을 먼저 심어줘야 하며 바른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자식에게 욕심을 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으며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과 집착을 한 만큼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자식과 배우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좋으며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만 도움을 주면 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의 삶에 30% 이상 개입하지 말고 70% 이상은 자신의 삶에 신경 쓰세요. 마음이 아프고 자식이 안쓰럽더라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길러 힘과 에너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물었을 때 바르게 답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게 된다. 무식한 사람이 잘 사는 법은 절대 없으며 은은한 맛이 있어야 진국이듯 기품이 있어야 어른이다. 싸우면 정든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해도 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 탁한 기운이 쌓이면 감정이 악화되고 메말라서 멀어짐으로 싸움은 안 할수록 좋다.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기운은 큰 반면 무식한 사람이다. 싸울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지게 되며 화를 자주 내면 탁한 기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잘 걸린다. 화를 자주 내는 것은 병에 걸리고 싶어서 환장하는 꼴이다. 빈깡통이 요란한 법이며 지식을 갖출수록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진다.